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1살 때 정말 우연히 알게 된 분이 계세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 한참 제가 진로 고민으로 굉장히 방황하던 때였고 꿈도 목표도 없이 그냥저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때에 울산 청년센터에서 작곡 원데이 클래스를 연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서 내 지친 심신을 좀 달래야겠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이분을. 당일날 프로그램에 가니까 웬 남성분이 통기타 하나만 딱 들고 작곡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당일날에 어설프지만 노래 느낌 나는 그런 노래를 하나 뚝딱 만들었고,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팡! 이렇게. 회색빛이었던 제 대학 생활에 색깔을 입혀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준 장본인을 만난 거죠. 이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평소에 이분께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이 하나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나의 은사님, 스승님 같은 존재다. 나의 진로를 확 펼쳐준 귀인이다. 라는 말을 입을 모아서 다들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제공해준 귀인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책이 바로 그 첫 번째 귀인입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하기엔 수식이 부족합니다. 나만 알기에 아까운 찐 어른 가수 길기파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아니면 말고. 저는 싱어송라이터 길기판이고요.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27살이 됐거든요. 처음 봤을 때가 6년 전이네요. 그렇네요.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6년 전에 제가 마주했던 기판이 오빠는 막 시작하던 단계였고 길에서 버스킹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갖춰지지 않은 장비로 뚝딱뚝딱 노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가고 또 앨범을 왕창 만들어내는 가수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읽어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꿈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되게 흔들렸던 적이 많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단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버틸 수 있게 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음악 관련된 지식이나 환경 같은 게 막 주어져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울산을 안 떠나고 울산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하기로 선택을 한 이유가, 사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거기 연고도 없고 기반도 없다 보니까 음악을 하지 못할 때 시간들, 그런 시간들 견디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으면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내가 항상 가던 곳도 있으니까 하다가 힘들거나 좀 막힐 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저한테 튼튼한 기반이 된 것 같고, 또 큰 하나는 제가 공대를 나왔지만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찬성을 하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쫓겨내지는 않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밖에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음악을 해야 됐다면 그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저 버티는 데 큰 힘을 준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만든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곳에 쓰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공대를 나왔다 하셨잖아요. 작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스토리가 궁금해요. 처음에 작곡을 시작한 거는 음악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엄청 우연한 계기인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음악 시간에 음악 수업 대신에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았는데, 그때 단골로 보여주던 영화가 여러 개 있었어요. 최근에 리메이크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거기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도 봤었는데 거기에서 기타 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뭐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든 뭐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수능을 치고 나서 기타를 용돈 가지고 샀는데, 기타를 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원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곡을 시작하게 된 거는 오만함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막 듣다 보니까 어떻게 노래를 만들지 왠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런 노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만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면 코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코드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취미로 시작하게 됐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좋은 노래는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거나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노래를 만든다는 행위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서 취미로 어떤 생각이 들 때나 감정이 들 때 계속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나중에 좀 쌓이다 보니까 진로로 고민하게 되는데도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기파님 봤을 때 별명이 작곡 공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티슈에 적힌 오피스텔이라는 글자를 보고 오피스텔이라는 노래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노래 고민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래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사람이 잘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로 담아낼 소재가 일단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스토리텔링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작곡 공장이라는 별명이 좋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만드는 거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한번 하기로 생각한 것들을 잘하지는 않더라도 당장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랑 무관하게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만들어낸 곡에 대한 판단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걸 한동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에 좀 익숙해졌고 그게 곡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오피스텔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피스텔을 산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마치 자취한 적이 없는 장기하처럼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쓰는 게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하는 경험밖에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소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내가 하지 않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오피스텔도 제가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다가 만난 어떤 형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줬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단어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티슈에서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거랑 이제 맞물리면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됐죠. 물론 제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해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감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측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 치고는 어. 저 서울에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특히 초반에 도입부 약간 띵동인가 이런 소리로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그럼 요즘에도 노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도 많이 만들고 자연스럽게 저도 나이가 들고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제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면서 만들어내는 노래의 주제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지금의 나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세상, 지금의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저한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역시도 결국은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제 이야기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네. 울산에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울산에서는 그런 예술적인 커뮤니티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울산에서도 음악을 하는 거에 불편함이 없었는지. 네. 없었다고 하기는 그렇죠. 분명히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서울이 월등히 울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갈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울산에도 창의적이고 잘하는 음악가들이 있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이 있어서 저렇게 잘하는 걸까? 라는 걸 고민하다가 나도 성장하게 되는데 울산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울산에서 시작한 건 어쨌든 그러니까 목표가 살아남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하는 것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도 살아남는 거고 비교적 경쟁이 덜한 곳에서 배우거나 성장하는 건 또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측면도 조금 있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서 살아남는 것 역시도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의 경험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울산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무대를 경험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음악가들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울산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울산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해요. 뭐 꼭 어디를 가야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디를 떠나야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쪽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오래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계획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환경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도전해야 되는 것들을 잘 판단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연한 마음으로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고 기타를 용돈 모아서 산 것부터가 음악 활동의 시작이었잖아요. 네네. 내신 곡들을 들어보면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지 이런 음악이 나올 텐데 라는 곡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장비라던가 기타 부수적인 거는 다 독학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뭐 제가 기타 동아리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기타 동아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졌거든요. 아 그 오디션도 봐요? 오디션을 보는 이제 유명한 동아리가 있었어요. 아.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동아리에 못 들어가고 떨어졌어요. 근데 뭐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고 그때는 음악적인 역량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적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고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연주할 수 없는 악기들이나 뭐 여러 사운드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 하다 보니까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음악을 하면은 저는 그냥 가사 쓰고 노래 만드는 거 정도로 쉽게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듣는 음원이라는 어떤 예술 상품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전문식들과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배우고 익히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 막 찾았죠. 아. 연주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편곡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작업을 할 때 같이 하고 싶은데 당연히 비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잘 드리려고도 노력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러잖아요. 어깨너머로 조금 배울 수 있게 되고 어깨너머로 배운 건 또 한계가 있어서 잘 만들려면 결국 또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혼자만의 능력으로 했으면 안 될 것들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확실히 완성도도 높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보답 같은 걸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또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게 돼서 그런 거에서 좀 선순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곡을 들어보면 제가 감히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청자의 입장에서 가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가사를 직접 다 쓰신 건가요? 가사는 제가 직접 쓰는데 사실 잘 쓴다라는 건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의 가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사를 쓸까 그런 거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역량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글 쓰는 모습을 집에서 봤고 책을 같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온 책들 제가 담고 싶었던 노래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작곡, 작사, 보컬 세 개 다 하시잖아요. 세 개 중에 가장 본인한테 아쉬운 거. 저요? 다 아쉬운데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만족스러운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다 재밌어요. 만족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다 재미가 있고 제일 아쉬운 거는 그래도 보컬. 그래요? 네, 전 보컬이 제일 아쉽습니다. 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네. 노래를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잘 부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네. 물론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네. 원래 또 그 성장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마음에 들게 노래한다고 느껴본 적이 많이 없고 가끔 컨디션이 엄청 좋고 막 왜 내 목이 왜 이러지 노래가 된 날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나 마음에 들고 다른 때는 크게 막 마음에 들게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치만 뭐 그게 제 모습이니까 그걸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되 발전시키려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면 가장 욕심나는 것도 보컬이겠네요? 그렇죠. 아. 무엇보다 그냥 노래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그럼 워너비로 꼽는 가수가 따로 있을까요? 워너비로 꼽는 가수. 네. 근데 저는 노래를 편하게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부럽거든요. 요즘에 진짜 노래를 편하게 잘 부르는 사람은 이무진이 노래 정말 편하게 잘 부르는 것 같고 편하게 잘 부르는 것도 장점이고 호소력 있게 목소리가 좋은 보컬도 장점이잖아요. 각자 다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조지
아,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색깔이 다 참 부럽습니다. 그동안에 이파니 오빠만의 음악적인 색깔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변화 많았죠. 어. 정말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음악만 했었는데 그때는 제 음악이 어떤 장르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어. 장르 구분이라는 게 참 미묘하고 선이 확실하지 않은 거라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는 건지도 분간이 잘 안 됐었는데 밴드 편곡의 포크 위주의 음악들을 좀 해왔죠. 근데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했어요. 힙합 하는 친구들이랑 콜라보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댄스가 들어있는 음악도 해보고 가끔씩 곡을 의뢰받으면 의뢰하시는 쪽에 맞는 그런 곡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트로트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오, 정말요? 그러면 다양하게 막 만들어 보게 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일종의 락 기반이라고 하죠. 포크락 음악을 밴드 사운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밴드 멤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밴드 사운드라고 생각했던 음악은 약간 겉핥기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를 해보니까 사람이 연주를 하고 함께 합주하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밴드 사운드가 좀 더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롭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악 활동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했어요? 행복한 거는 네. 다양한 순간에 행복한데 좋은 곡이 나올 때도 행복하고 음원 만드는 과정은 힘들지만 음악이 이제 나오고 나면 들을 때도 행복하고 근데 진짜 제일 재밌다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 드는 건 역시 무대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5인조 밴드를 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죠. 그러면 가장 힘들 때는요? 힘들 때 음원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음악을 좋은 음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완성도를 올릴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가장 고된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막 힘들다라는 게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창작이라는 표현은 좀 저는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봐온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 음악을 좀 신선하게 느껴지게 만들까? 하지만 또 동시에 친근하고 좋게 느껴지게 만들까? 그런 고민이 더 어려운 고민. 그러면 작업하다가 잘 안 풀릴 때 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편이세요? 안 풀리면 그냥 누워서 누워서 쇼폼도 좀 보고 특별한 걸 하진 않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삶을 그냥 평소처럼 항상 유지하는 게 일이 안 풀릴 때 특별한 걸 행위를 하기보다 그냥 그 기초 체력을 길러놓는 방법이지 않을까. 운동 꾸준히 하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자고 그냥 그 이제 가장 중요한 3요소 삶의 가장 중요한 3요소만 별탈 없이 지키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인,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거창한 목표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음악 하면서 저도 행복하고 제 음악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도 다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약간 상투적인 답변이니까 괜찮아요. 상투적인 답변이니까 가능하면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이것도 솔직한 마음 중 하나고요. 왜냐면 지속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좋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그걸 통해서 돈을 잘 번다 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둘 다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은 그냥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만난 친구인데 언젠가는 이 친구하고 맨날 다니지 않는 때가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평생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하면서 힘든 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하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음악 이외에 또 다른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요거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이거라고 완전히 전환하는 건 아니고 음악하는 와중에도 하고 싶은 것들 조금씩 해보고 나중에 그게 서서히 전환되는 그런 시기도 있겠지만 그게 또 잘 되려면 음악적으로도 나름 성공적이어야 할 테니까 그게 잘 될 수 있게 음악이 지금의 주요한 직업이고 그게 대외적으로도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니 오빠랑 저랑 겹지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겹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오빠 얘기가 나오는데 오빠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제가 조합을 했을 때 네. 되게 중심이 잘 잡혀있는 커다란 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쁜 표현이네요. 계절이 바뀌는 대로 잎이 음. 떨어졌다가 꽃도 피우고 음, 하지만 우직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성장 스토리는 어땠길래 이런 어른이 됐을까? 애초부터 태초부터 기판이 오빠 모습 이대로였어요? 아니면은 좀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저랑 남이 생각해주는 저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났나 봐요. 아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보면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비유를 유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진짜 얇은 나무여가지고 막 흔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거저거 많이 해봤고 또 동시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금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쉽게 좀 상처받기도 하고 스스로가 막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근데 또 동시에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그 성격의 복합체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도 나름대로 있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판단을 또 그때 잘 못하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하나 되고 싶었던 건 파란 불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요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그 연소가 잘 일어나면 네.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으면 네. 불꽃 색깔이 파란색이 돼요. 네. 빨간 불꽃은 모닥불 같은 거는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빨간색인데 가스불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런 색깔이 나는 이유가 연소가 잘 일어나기 때문인데 보기엔 엄청 차가워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진행돼서 훨씬 더 뜨거운 온도를 내고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겉에서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그걸 잃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기도 있고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도 있고 항상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안정된 상태가 비교적 더 많아진 것 같다. 평균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크면서 계속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온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다가 한쯤